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반에는 비농업 고용 지표, 그리고 12시에는 연준의 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해외 선물을 하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investing.com만 켜놓고 오늘 10시 반 그리고 오늘 12시만 아마 집중적으로 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요번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어떤 분들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와야 좋은 건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 이게 완전하게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충적인 자료로 참고하시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자, 일단 볼게요. 일단은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농업 고용지표 어디서 보냐, 그냥 investing.com 들어가서 증시 스케줄 키시면 될 것 같고, 비농업 고용지표가 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업 부분을 제외하고 고용 변화를 측정하는 미국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이 농업에 대한 산업이 엄청 커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고용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총 포함한 게 비농업 고용 지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을 뺀 나머지 부분을 발표한 게 비농업 고용 지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고용시장이 완전 고용 상태냐 아니면 완전 고용 상태가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를 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 말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야 좋은 건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 상방 재료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게 중요한 관점인데, 지금 다우 산업도 그렇고 상단 저항선 앞자리에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상단 저항선 앞자리에 왔다. 한번 상단 터치하고 하방까지 쭉 내리꽂다가 다시 반등해서 상단 저항선 코앞에 두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에 대한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이 상하 등락폭만 거듭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만 PT를 다시금 뚫을 수 있냐 뚫을 수 없냐가 이 비농업 고용 지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로 따라서 그러면 이 상단을 뚫을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지는 컨센을 보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고하게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는 물가가 지금 많이 안정이 되찾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출을 하기가 거부감이 없는 상태로서 조금씩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첫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전 그렇습니다. 첫 단계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이러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아주 조금씩 경제가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일단 국정에 대한 운영이 잘 하고 있다라는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상태 가운데서 금리가 과연 인하가 되는 것이 좋은 건가, 금리를 아니면 올리는 것이 좋은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는 지금 당장 경제가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소비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인하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지금 현재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 침체 분위기를 다시금 활성화를 시켜서 성장을 해야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터는 소비 심리가 꽝꽝 얼어붙었어요. 부동산 시장도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물가 때문에 소비 심리도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든 여러 가지의 업체들이든 다 힘들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로 4년간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차츰차츰 경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기를 확 부양시킬 수 있는 양적 완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가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와야지만이 2만 PT를 뚫고 그리고 다우산업에 대한 45,000 PT를 뚫을 수 있는 재료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쉽게 설명했는데 이거 이해 못한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우리 머릿속엔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럼 금리 인하가 나와야 된다. 지금 현재에 대한 고금리 상태보다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인 금리 인하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냐면은 비농업 고용 지표가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가 나오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investing.com 보면 10시 반에 되면 색깔이 나와요. 옆에 색깔이 나옵니다. 어떤 색깔이 나오냐? 빨간색이 나오든 파란색이 나오든 검정색이 나오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많은 뭐 전문가들은 빨간색이 뜨거나 아니면 검정색이 떠야지 좋다. 그러니까 수치 예상 컨센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이보다 상회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반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파란색 예상치보다 하회하고 검정색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파란색이 뜨거나 검정색이 나오면은 증시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파란색이 떴다, 증시가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검정색이 뜨더라도 증시가 올라간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해외 증시가 올라간다. 왜? 컨센에 부합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살았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나왔구나.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했기 때문에 시장에선 매수 심리가 살아날 거고, 파란색 하회가 뜬다. 증시가 왜 올라가냐면은 완전 고용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상태가 이전 12월 달보다 지금 1월 달분이 꺾였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힘들어하는 상태를 조금 더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차원에서도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또 고용시장에 활력을 돋을 수 있는 방책이 필요한데, 그게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 변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고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 고금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 고용이 더 높아질까요, 여러분들? 안 높아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는 더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해서 외치는 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10년치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길 원해요. 10년채에 대한 장기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길 원한다. 왜냐하면은 10년채에 대한 장기 채권이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채권, 그러니까 자금의 조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떨어져야지만이 작은 비용으로 기업들도 돈을 땡겨 쓰고 그리고 빌려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도 이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 조건 속에서도 장기 채권에 대한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죠. 금리가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FED라고 하는 중앙은행에서도 단기금리 채권으로만 이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FED 중앙은행에서도 단기 채권을 뭐를 해줘야 되냐? 떨어뜨려 줘야지만이 민간 기업이 살고 소비 심리가 살고 사람들에 대한 이 부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고용 시장인 상회가 떠버리면 어떻게 되냐? 예상치가 상회가 된다. 그러면은 이전에 했던 12월 달보다 1월 달이 고용을 더 많이 했죠. 그럼 기업들이 아직 먹고 살만하구나. 아니, 지금 금리 상태에 4%대의 금리를 유지를 하는데도 고용시장이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이거 섣부르게 금리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 현재에 대한 금리 상태를 유지를 해도 된다. 동결을 해도 된다라고 지금 현재 중앙은행에서 생각을 해버리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승을 돌파를 할 수 있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파란색이 뜨거나 검정색이 떠야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보다 1월 달의 고용 상태가 안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부 차원에서 양적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검정색 부합을 하든가 하회를 해야지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금리 인하고,
저금리 상태가 돼야지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를 운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CPI 지수가 2%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2%대, 3%대 초반이죠. 초반을 유지를 하는데 왜 아직까지도 금리를 4%대에 대한 금리를 유지를 하는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금리 상태, 고금리 상태만 유지를 해봤자 소비가 안 살아납니다. 소비가 안 살아나면 디플레이션 우려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기보다 디플레이션을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경제가 막 살아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소비는 엄청 하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물가가 상승해버리는 인플레이션은 어찌됐든 반증은 경제 성장인데, 이 디플레이션은요 여러분들 기업도 죽고 개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을 되려 우려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가 살아나야지 기업들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야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 금리는 너무 높다. 그래서 2%대까지 가야 된다. 금리 상태가 2%대까지는 가줘야지만이 미친듯이 성장을 하는 단계에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다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말했는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비농업 고용 지수는 원래는 높게 나와야지 미국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건 개념이지만, 높게 나와야지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긴 하지만, 금리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입장에서는 높게 나오면 안 좋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 지표는 낮게 나오고, FED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현재에 대한 고금리 상태를 유지를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농업 고용 지표는 파란색, 그리고 오늘 검정색이 나오면 증시가 올라갈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12시에 발표가 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요번에 비농업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볼 땐 한층 꺾일 것으로 보여져요. 저번 달보다 이번 달이 한층 더 꺾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아니면 파란색이 뜨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이 떠버리면은 좀 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는 우리가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아직도 데이터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힘들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연준 걱정해야 되나? 이것도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시간이 없어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연준 의장 임기가 몇 년이냐면 26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우리를 괴롭혔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26년도가 끝입니다. 아무리 까불고 봤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FED라고 하는 이 미국 연준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냐면, 금리 인하는 아직 섣부르다. 지금은 그냥 금리 동결시켜서 데이터 더 봐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워낙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관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글로벌에 대한 경제 타격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복 관세로 이어질 것이고, 그 보복 관세들이 공급 양을 차질을 빚어서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물가 잘 유지하고 있는데 어차피 트럼프 때문에 물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또 올려야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 지금 현재 고금리 상태 4%대 유지 쫙 하면서 트럼프 정책 펼치는 거를 계속 눈으로 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거 살펴보고 난 후에 금리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채지 좀 마라 라고 하는 게 제롬 파월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섣부르지가 않습니다. 금리 인하를 더 하겠다라고 안 할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는 제가 볼 때 똑같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금리 인하는 아직 섣부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금리 동결을 시켜야 될 만한 충분한 데이터를 못 가졌다. 그래서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똑같은 뉘앙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시에 나올 수 있는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는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높게 나왔다. 소비자 기대 지수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물가가 낮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2시에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는 등락폭이 그렇게 없을 거지만 인플레이션 예상, 소비자 기대 지수도 이것도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빨간색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파란색이 나와야 돼요. 빨간색이 나와버리면 앞으로 물가가 더 잠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면은 현재에 대한 4% 금리대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준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간색이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2시에 파란색이 나오면 좋고 10시 반에 파란색이나 검정색이 나오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뭐 오늘 빨간색이 나온다 해도 극단적으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발작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은 그러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내비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땐 너무 우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롬 파월 임기가 내년이면 끝나고 뭐 아무리 고금리 정책을 지속을 한다 해도 여기서 금리 인상의 카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근데 뭐 단순하게 지표가 빨간불이 들어왔다 해서 시장이 변동을 주더라도 투자 심리는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니까요. 당장 팔아야지, 막 당장 던져야지 이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옵션이라든지 해선이라든지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든지 코인과 같은 진짜 레인지가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은 걱정이 되겠죠, 오늘이.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지표가 중요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검정색 아니면 파란색을 좀 기대해볼 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번 달에도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도 그렇게까지 고용이 완전 고용 시장이 딱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정책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다음 달부터는 이게 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뭐 더 좋게 나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 고용 시장만큼 활성화가 되는 정책들은 눈에 보여지진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한 4월 달분, 5월 달분에서 이 퍼스트 아메리카에 대한 기업 세금 감면 정책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고용 시장도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이지만 이번 달 1월분은 그렇게까지는 뭐 많이 올라오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파란색 아니면 검정색 뜨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식투자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10시 반에 좀 살펴보고 12시에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좋은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고객님들도 지금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계속 소통을 하길 바라고요. 또 장기적으로 빨간색이 뜨더라도 우리 고객님들 걱정할 건 없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등락은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좋을 거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녁에 한번 살펴보시고 또 댓글로 소통하시고 하도록 할 거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24시간 상담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채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